그럼 오늘은 어떤 메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해 봅니다. 음악 주세요. 뉴스토랑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식 양도세 인하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가진 의미와 바뀌게 될 기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봅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겨울철 날씨가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하의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원인 자세히 알아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한복을 입은 배우 수지가 장식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이 뉴욕에 수놓아진 소식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풍성하고 재미있는 뉴스가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를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을 이제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그런 그 얘기긴 하죠. 소식이어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용어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좀 가보면요. 일단은 양도세가 뭔지부터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도세는 내가 가진 걸 팔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양도를 해요. 이때 내가 샀을 때에 비해서 이익이 더 늘어났으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약간 무슨 권리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마치 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식에서 양도세는 모두가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해당 회사의 대주주로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한참 얘기네요. 너무 거리가 멀지만 네. 근데 이게 자체가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네. 뭐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만들어 온 게 뭐냐. 제가 방금 연말 기준으로 1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기 직전에 요 10억 원 예를 들어 한 12억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9억 정도 갖고 있는 것처럼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갑자기 이 매물 폭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한 2억 원어치 막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2억 3억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두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될 거란 말이죠. 갑자기 그 쏟아지면 막 하락세 치고 그렇죠. 막 문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거 딱 있어 보이는 말 아닌데 증시가 흔들린다가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있어 보이는구만. 증시가 흔들린다? 있어 보이는구만. 예.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한 달만 2조 2,300억 원 정도를 순매도 팔았어요. 우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꺼번에 막 거의 10배 막 이렇게 갈 때도 있고 5, 6배 갈 때도 있고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면 진짜 그 순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아닌 우리 같은 아주 작은 개미들도 그렇죠. 이렇게 막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막 폭락하고 떨어지지. 이럴 수 있으니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거 좋게 생각하면 또 이제 세일하는 기분으로 이때다 하고서 싸 내려갔다. 지금 할인한다. 사고 내년 되면 올라간다. 전혀 다른 관점. 이렇게 또. 역시 또 긍정적으로 저걸 생각한 사람 생각하려면 있을 건데 분명히 이때 줍자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일단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게 없고 당장은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준 좀 숫자 좀 높여라. 그러니까 10억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번 주 초라고 했으면 한 수목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크니까 뭐 감이 없네요. 이게 오른 건 얼마나 올려준 건지 뭔지 이거. 일단 우리랑 상관없지만 다른 세상이니까. 그래도 먼 훗날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얘기일 수 하지만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결국은 타고 내려와서 다 이제 그럼요.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먼 훗날 50억 원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맘때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산타랠리라는 단어. 산타랠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산타랠리? 산타가 요거 달려?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이 연말이랑 연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한 20일 때쯤부터 그 다음 해 연초 정도까지 이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인 거야. 계속 좋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산타랠리가 이어진다. 아하. 산타랠리가 보여진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파는 사람도 많은데 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인가요?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네. 사실 첫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단어예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는 회사들이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보너스를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보너스 받았으니까. 아, 물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불리자. 주식 살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튕기자. 네, 그래서 산타라는 단어가 붙어서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생겼고 이때 네. 활황인 현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우리 뉴스랑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걸로 쓰면 긴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노래 8316님이 신청하신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꼭 알아두면 좋은 영양 만점 뉴스만을 골라서 알기 쉽게 떠먹여드립니다. 뉴스랑의 셰프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재밌는 게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현일 님이 양도세 낼 만큼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내보고 싶다, 양도세.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죠. 상상만 해도 좀 좋은. 그리고 네. 심창진님은 네. 총 자산이 10억 있으면 부자라고 하던데 주식만으로 10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네. 그러네요. 어, 저도 그래요. 주식만 10억. 그러니까 이게 주식 10억 있고 딴 거도 또 한 10억 있고 이런 분들이 주식이 10억 있으면 딴 데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요. 막 한 몇십억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손희애 씨는 주식을 따로 갖고 있나요?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있는 거죠?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합니다. 단타예요? 넣다 뺐다 하는 겁니까? 했다가 안 됐다가 반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근데 하나 당부드리자면 이 산타랠리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원칙은 또 아니니까요. 아하. 이 시기엔 무조건 오랜데라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좀 잘 따져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주식 투자할 때. 그렇죠. 그래요. 네. 자, 뉴스랑 두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춥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정말. 그러니까 올겨울 날씨가 진짜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더워서 진달래 폈다 그러다가 진짜 갑자기 동장군 개나리 왔다가. 폈다는 소식도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갑자기 또 진짜 이창열님이 자전거로 배달 중인데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씀 주실 만큼 맞네. 진짜 춥거든요. 자전거로 어휴. 이게 정말 저도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정말 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네. 날씨 소식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소식이죠. 네. 지금 강원도는 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다.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지난 주말 토요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 철원의 임남면의 기온이 무려 영하 21.2도까지 떨어졌고요. 이 무슨 온도야? 우리가 있는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곳곳에 한파 특보도 내려진 상황인데요. 내일이랑 모레 아침에 평년 수준의 기온, 그러니까 따뜻해진다고 안 했어요. 예,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보통 추위. 네, 요것 역시 영하 10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어휴. 이렇게 추운 거 열흘 정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엄청 추웠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이거 진짜 왜 멸망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아직은 멸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엘니뇨 때문이니다. 이거 들어왔는데 학생 때. 원래 진짜 뉴스에서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학생 때도 엘니뇨 현상. 배웠었죠 우리 뭐였지? 과학 시간에.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좀 따뜻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하. 구체적으로는 이 동태평양 해수면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솟아나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위도 지역의 바닷물이 기존보다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적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팽창하게 되는 건데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우리가 바로 이 중위도 지역에 해당한다. 아. 라는 얘기인 거죠. 오. 제가 방금 중위도 지역까지 공기가 팽창한다라고 팽창.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근데 왜 겨울비치고는 되게 어. 비가 좀 많이 왔던 맞아요. 시기가 있었잖아요. 거의 이틀 내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공기가 팽창한다라고 한 것처럼 수증기가 저쪽 멀리 있는 게 오. 공기가 팽창하면서 우리한테도 수증기가 쭉 밀려온 거예요. 딴 데께. 맞아요. 아. 그것도 엘니뇨의 영향이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금 근데 왜 추워라고 하셨잖아요. 네. 따뜻한 거. 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이 시베리아 쪽 그리고 북한 쪽 이게 우리가 한 가운데 있는 지점쯤이에요. 네. 근데 시베리아 쪽에서는 이 정도로 추워도 되나 싶을 만큼 예년 기온의 최대 한 20도에서 30도 정도를 밑도는 20도에서 30도가 밑도는 거예요? 밑도는 강력한 한파의 기온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북극 쪽에서는 고온, 평소보다 더운 기류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엘니뇨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위치도 이 한가운데 있는데 바다도 따뜻해지니까 이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동장군 한 번 강했다가 온장군이 한 번 강했다가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맞아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엔 더웠잖아요. 네. 그때는 온장군이 승리한 거고요. 아하. 지금은 동장군이 승리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 이게 또 아까 멸망하나요? 말씀 주셨잖아요. 네.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조만간에 또 언젠가는 또 이거 따뜻해질 겨울 안에 수도 따뜻해질 있는 수도. 거죠. 와, 이거 아니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예. 특히나 중요한 게 그 목욕탕 갔을 때 네.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가면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를 반복하면 우리가 뭐 감기, 독감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진짜 동사한다든지 뭐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든지 그럼요. 네, 이런 위험한 질환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뭐 어르신까지도 안 가요. 슬슬 저부터도 이제 슬슬 혈압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르신 조심해 주세요. 갑자기 추운데 가면은 조심해 주세요. 쓰러지면 빨리 119 불러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출출함도 조심하시고 네. 자 뉴스랑 세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습니다. 제일 싫으네요. 싫으세요? 네. 그렇군요. 뭐가 좋아요? 네, 배우 수지 씨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어머머머. 사진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야. 네, 지금 보고 계신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세상에 이거 지금 나 이거 AI 합성인 줄 알았어. 진짜 AI 같죠? 네, 사진으로 이거 작게 보여지지만 지금 너무 장난 예뻐요,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욕을 수놓게 된 거냐면 그러게 왜 갑자기 그걸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이제 실물이 가는 건 실제 인물이 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상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년 한복 중소기업이랑 이제 한류 문화 예술인의 협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김연아 선수랑 이렇게 한복을 알리는데 힘을 썼었고요. 네. 올해는 수지 씨랑 함께 하는데 네. 이 수지 씨가 입고 나올 한복도 공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알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24일 오전 6시부터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네. 24일 오전 6시부터 25일 오전 2시까지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우리의 한복 입은 모습, 수지 씨의 모습 야. 영상을 송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 메인 타임이라 좀 그럼요. 가격 좀 좋겠는데요. 장난 아니올걸요? 이야, 그렇네. 그리고 우리 수지 씨가 입은 한복은 그러면 어느 분의 또 한복이나 이런 게 된 건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네. 총 이제 한복을 다루는 업체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6곳의 업체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상품을 이 날만을 위한 상품을 따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한복을 새롭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요즘의 현대적인 흐름, 색감 같은 것들을 도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리스마스 때 공개되는 거라고 해도 우리 지금 네. 미리 볼 수 있어요. 디자인 문화진흥원 너튜브 채널에서 화보 영상 미리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올라갈 거.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 해당 한복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이 한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패션쇼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에 걸쳐서 뉴욕을 이렇게 장식할
우리의 한보 또 자랑스럽게 한번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으면 멋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내가 타임스퀘어에 있는 건 갈 수는 영화에서나 없으니까. 나올 얘기고. 집에서 빔 프로젝트 틀어놓고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지 말고 저는 잘 안 나가더라도 우리 출출여러분들이나 저희 데이트하시는 분들 가볼 만한 곳 있으면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광화문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벌써 뭐 하더라 진짜. 벌써 장난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미리 봤거든요. 네. 너무 멋있어요. 오 차로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다른 거 방송하고 보셨구나. 글로 갔거든요. 조명으로 광화문 막 장난 비추고 아니죠? 있던데. 예. 맞아요. 그 소식 같이 준비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서울 라이트 광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디어 아트를 곳곳에 쏘는 거예요. 빛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세종로 공원 등의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립니다. 그리고 또 스케이트장 빼놓을 수 없어요. 그걸 어디서 가요 스케이트? 서울 광장. 시청 앞. 네, 맞아요. 거기 해마다 물론 열기는 하지만요. 맞네, 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빛 축제랑 같이 해가지고 네. 은반 위에다가 화려한 오? 빛 미디어 아트를 은반 위에 쏠 거래요. 그 시청 광장에다가 물 채운 맞아요. 거에다가 맞아요. 조명도 쏜다. 맞아요. 와 이쁘겠다.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위에 쏘는 거니까 이제 야. 예쁜 빛을 받으면서 또 나들이를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스케이트장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다고 하고요. 내년 2월 11일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또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많이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우리 또 문자가 와 있는데 6816님이 준이 출출이입니다. 난방비 지원 전화번호 좀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알려드려야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이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관련 정보는요. LPG 지원사업 콜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콜센터입니다. 1670에 0205번 1670에 02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문의하셔가지고 그거 받으시는 거 다 챙겨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좋다. 그래 겨울왕국 OST죠. 인투 디 언노 이거 들어볼게요. 자 왜요? 웃지 마요. 아니 저 왜? 인투 디 언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참 아이들이 좋아하느니 하다가 우리 손예 씨가 아직도 자기는 이제 해리포터를 본다라는 왜 해리포터 왜? 나 해리포터 뭐 지팡이도 있는데 왜? 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 우리 해리포터 손희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맛있는 디저트로다가 토막 상식을 알아보는 이건 왜? 이건 왜?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얘기했잖아요. 네.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먹거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 하면은 네. 슈톨렌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네, 요즘 빵집 가면은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어떤 음식이고 또 크리스마스에 왜 먹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대본에 네. 정말 생소해요. 슈톨렌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저 먹방하는 사람입니다. 먹어봤어요. 물론 정확히 내가 뭐 이런 의미나 이런 건 몰라 하지만 벌써 먹어봤고 이거랑 그거 드셔보셨군요. 유명하잖아요. 뭐요? 뱅쇼. 어머, 뱅쇼 그죠? 뭐예요? 뱅쇼 그거 뭐냐고요? 술하고 같이 섞어놓은 거 음료수 뜨뜻한 거 계피만 나는 거 먹어만 봤어요. 오렌지 띄워놓고 하는 거 오렌지 말고 난 무슨 열매 빨간 열매 있던데 어. 벌써 크리스마스 음료를 맛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하지만 제가 썼어요. 네. 생소해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 자 슈톨렌 어떤 겁니까? 아실 줄이야. 이거는 봤어. 근데 이건 몰랐어. 네, 독일의 케이크입니다. 그건 몰랐어. 독일의 케이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겉이 하얀 가루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크리스마스 약간 눈 쌓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맞아요. 요거를 자르면은 안에는 견과류나 알록달록한 설탕, 요게 설탕 과자 이름이 마지펜이거든요. 마치 몰랐네. 과일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고 또 안에는 견과류가 이렇게 오독오독 씹히다 맞아요. 보니까 뭐 커피나 홍차에도 잘 어울리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뱅쇼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 때 많이 먹는 음식이고요. 특히나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이 매주 일요일에 가족들이랑 같이 슈톨렌을 나눠 먹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달고 맛있습니다. 겉에 이거 위에 설탕 이게
하얀 맛있어, 누룽지 맛있어요. 같은 게 완전 설탕이라서 맛있어요. 너무 달달해요. 맞아요. 그나저나 왜 크리스마스에 이 슈톨렌 이거 생긴 것 때문에 그런가요? 왜 뭐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유력한 거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 일단 이 슈톨렌은요, 독일의 슈트리첼 마르크트라는 이 지역의 대표 음식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면 네. 크리스마스 마켓. 이 전체가 크리스마스 마을인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관광객이 정말 많아져요. 오, 그래요. 네, 거의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에 하나의 마을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표 음식인 이 슈톨렌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거다. 이 마을에서 네. 유명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모습 자체가 아기 예수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다. 아하, 다소 뼈 맞춘 느낌이 있는데. 예. 예, 이러세요. 유력한 얘기예요. 또 그래요? 혹은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이제 눈 망토를 입고 걸었을 때 그 위에 눈이 쌓인 모습 같다. 김대기 기자 같은 모습이에. 그렇죠. 예. 그런 모습 같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음식이 된 거다라는 썰 이렇게 두 네.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케이크를 먹은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슈톨레는 좀 그렇게까지 질릴 정도로 많이 드시는 음식은 아니니까. 남자분들은 특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렇죠. 잘 몰랐고. 예. 네, 케이크 대신에 요번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슈톨렌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소소한 재미지. 슈톨렌에다가 뱅쇼나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음료 좋네, 한번 좋네요. 먹어보는 게. 뱅쇼 몇 번 우려 먹는 거예요. 예. 요번에 또 알았거든. 먹어봤어, 또 먹어봤어. 예, 요번에 알았거든. 그렇습니다.